이번에 프랙탈에서 테라라고 쩌는 ITX 케이스가 나왔던데 저는 가격만 보고 입맛만 다시다 말았지만 누님께서 꼭 리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리안리 ITX 케이스 조립 영상이랑 2열 일체형 수냉 쿨러 중에서 조금 더 조립하기 편한 버전으로 재조립하는 영상까지 업로드를 했는데 댓글에 바로 이번에는 테라 조립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명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테라 한번 조립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디자인이 예쁜 건 확실한데 또 그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는 프랙탈 디자인의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알루미늄과 원목을 섞은 디자인을 참 좋아하죠. 이번에 테라의 차별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주 일부분인 하단의 원목 부분이 전체 디자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듯 하죠. 실제로 만져보면 반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은데요. 알루미늄 마감과 원목 마감이 일체감 있게 이어집니다. 진짜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특히 이 엣지 부분을 보면 알루미늄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R값을 주면서 부드럽게 마감을 했어요. 이게 만져지는 촉감도 좋고요. 보기에도 와, 이거 비싸겠구나 싶습니다. 패널도 마치 모델 X 팔콘 윙처럼 위쪽으로 들어 올려지고 그 상태에서 걸쇠를 풀면 완전히 분해가 가능합니다. 탑 패널도 후면에 있는 가죽 스트랩을 당기면 쉽게 제거할 수 있고요. 제가 ITX 조립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가장 쉽고 직관적이면서도 우아한 방식으로 패널 제거가 가능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전에 ATX 케이스는 이 원목 디자인 때문에 쿨링에 안 좋은 영향을 줬었는데요. 테라에서는 쿨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적절히 포인트 요소로만 살린 점도 마음에 듭니다. 10.4L로 ITX 중에서도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는 케이스예요. GPU는 최대 길이 322mm, 두께는 58mm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마더보드 플레이트가 좌우로 움직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선을 풀러서 1부터 7까지 길이로 따지면 한 3cm 정도 좌우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메인보드 쿨러 쪽을 조금 더 높게 쓸지 GPU 높이를 더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ITX를 조립을 하다 보면 진짜 1cm도 아니고 딱 몇 미리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빌드의 호환성을 좋게 만들려는 측면에서 딱 ITX에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호환성의 자유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용성이 있을까? 갸우뚱하게 되기도 하네요. 실제로 테라에 조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로우 프로파일 CPU 쿨러를 알아보는데 이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들 팬을 하나 더 달 수도 없고 한 단계 더 두꺼운 쿨러를 사용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GPU 쪽 두께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쁘고 고급스러운 케이스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건 딱 하나. CPU 쿨링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공랭도 무조건 로우 프로파일 쿨러를 써야 되고요. 수냉 쿨러는 애초에 라디에이터 설치가 불가능해요. 1열 라디에이터를 쓰려면 그래픽카드 길이 20cm 언더를 쓰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그래픽 성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옮겨올 생각인데 i9-13900K, 4070ti,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까지 그대로 다 쓰면 되는데 쿨러는 방법이 없어서 로우 프로파일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야 뭐 기존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립을 하지만 여러분이 구성을 하실 때는 쿨링 성능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찾아야 됩니다. 요새는 스트리밍까지도 엔비디아 엔코더 AV1 지원 같이 GPU 하드웨어 가속을 이용하는 작업들이 많아져서 좀 다행이기는 하지만 CPU 리소스가 장시간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스 선택에 신중해야 돼요. 그래도 이 예쁜 거를 어떻게 이렇게 케이스 소개만 하고 말겠습니까? 제가 진짜 공들여서 조립해둔 리안리 A4 분해해서 여기에 2주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음은 아프지만 조립해보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 i9 13900K를 뭐 로우 프로파일 쿨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분해부터 해봐야지. 보고 싶다. 와, 짱이다. 진짜 쉬운데? 조립이 생각보다 진짜 쉬웠어요. 플랫폼 설계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케이스 조립할 때 진짜 기분이 좋죠. ITX 치고 이렇게 쉽게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고성능 ITX 머신을 고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직접 조립하는 첫 ITX로도 적극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쉬웠어요. 벤치마크 몇 개 돌려봤는데요. 애초에 버거운 성능이란 거를 알고 있었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를 보면 피직스 스코어가 i9 13900K 기대 수준보다 한참 낮죠. 피직스 테스트 중에 스로틀링으로 클럭 스피드가 4000 중후반대에 머무는 것을 보면 예상대로 버거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네벤치로 CPU 스로틀린 상태에서 클럭 스피드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의 99도 찍으면서 3.6GHz 정도로 유지가 돼요. 저야 뭐 있는 시스템을 케이스 리뷰를 위해서 그대로 사용을 했지만 테라를 사용하려는 분들 중에서 i9을 넣을 분은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i5면 충분하고 i7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레 겁을 먹고 쿨러를 빅화이어트 제품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걸로 썼거든요. 그런데 조립을 해보니까 여유가 좀 있어서 쿨러 옵션을 바꾸면 i7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예쁘니까 할 말은 없네요. 진짜 ITX 케이스 조립했던 것 중에서 제일 아이캐칭하고 소품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원래 조립 컨텐츠 딱 찍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요새 게임도 잘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두고 조금 더 쓸까 싶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ITX 케이스 추천은 그래도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고민해보시고 와 이건 그래도 진짜 보고 싶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쁘죠? CPU를 바꿔줘야 되나? 바꿔줘야겠죠? 와 그럼 또 대공사인데